2025년 최저임금은 만 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유명한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이 정해진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무기명 투표를 했었는데요. 아, 이거 최저시급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이 77.1%로 더 많았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아마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둘 중 하나이실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 최저시급 진짜 너무 부담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의 저처럼 아예 최저시급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는 마진율, 순수익 비율에 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요. 업종마다 순수익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순수익 비율에 따라서 같은 매출이더라도 정말 사장보다 알바가 나을 때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저와 같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 아니 심지어는 알바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도 사실 한때 이 최저시급에 대한 고민이 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사업체를 키울 때 의식적으로 지킨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제 순수익 비율을 굉장히 크게 개선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순수익 비율 개선 절차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절차를 제가 한 청소업체 사장님에게도 알려드렸었는데요. 매출과 순수익이 같이 개선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건 실제 그 청소업체 사장님의 매출 인증 내역이에요. 2023년도 10월에는 98만 원이었고 11월에는 495만 원, 12월에는 840만 원이었고요.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1000만 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 2, 3, 4월은 모두 1000만 원대를 넘었고요. 가장 최근인 2024년도 6월에는 1400만 원, 그리고 7, 8월에는 1700만 원대까지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청소업체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순수익 비율이 높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절차가 도움됐다고 해서 좀 더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매출이 좀 잘 나오면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이 순수익 비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팔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순수익 비율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일을 미친 듯이 해도 가져가는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알바보다 사장이 정말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겪어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지, 신경 쓸 건 많지, 근데 돈은 못 가져가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요? 이때 제가 알게 된 게 이게 잘 파는 것과 매출 부분이죠. 잘 버는 것, 이 순수익을 높이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다른 문제였던 거죠. 같은 매출이어도, 같은 업종이어도, 그리고 같은 지역이어도 가져가는 돈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금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 전에는 고등학생 수학학원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잠깐 뭐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약 10년 정도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사업한다면서 이자카야도 운영했었고요. 또 도시락집도 해봤고, 그리고 배달도 한창 그 배달 민족이 처음 뜰 때 유행이라고 해서 배달 전문점으로 매출 1억까지 찍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6, 7년 전이네요. 거의 저희 매장이 그 지역에서 탑 2, 3위권 정도는 했었으니까 꽤 괜찮았죠. 고용들의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걸 전 남자친구랑 동업하면서 했는데 그 남자친구를 헤어지면서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유일하게 찾은 게 제가 이 배달 음식점 할 때 프랜차이즈를 내줬었는데 이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려고 설명해야 하는 이 사진, 요거뿐이네요.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학원부터 뭐 음식점, 배달 전문점, 이자카야,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부동산 분양대행사 여기까지 했었는데 다 나쁘지 않게 됐어요. 물론 아예 말아먹은 이자카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매출만 보면은 꽤나 괜찮았어요. 근데 어땠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매출이 제가 아까 배달음식점 1억까지 나왔었는데 뭐 배달음식점 하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매출이 1억 나온다는 소리는 일은 1억 원어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일은 우리가 매출만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남는 돈이 10%, 진짜 1000만 원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서 매출도 그냥 계속 잘 나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배달음식점뿐만 아니라 학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학원할 때 일인데요. 저는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안 그래 보이지만 수학을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가르쳤어요. 좀 자랑을 하자면 고3 3월에 8등급이었던 아이가 제가 가르치고 수능에서, 그러니까 뭐 고작 한 90개월? 9개월, 10개월 사이에 수능에서 3등급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튼 그 정도로 저는 수학을 잘했고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 잘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학원도 잘 됐어요. 그래서 바로 확장을 했죠. 원래 그냥 집 방 하나에서 뭐 이 정도로 했었었는데 이 정도까지 거의 뭐 5, 60평대 규모까지 옮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통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아이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제가 옮기고 나서 떠났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잘 가르치니까 이걸 더 확장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확장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 학원 원장님이 인근에 이미 제 상호명으로 상표권 신고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를 신고하라고 시킨 거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친해진 다른 원장님이 알려줬어요. 이때 제 나이가 거의 21, 2 뭐 이때였었거든요. 어른들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른들한테 좀 많이 실망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신고를 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물론 뭐 저도 어른이었었지만 그냥 어른이라는 분들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학원에서 이거 말고도 진짜 별별 일이 많았어요. 뭐 학원뿐 아닙니다. 음식점, 부동산, 분양대행사 할 때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심각한 사건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매출과 이 순수익 비율 있잖아요. 이게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업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출 상승 곡선은요 3구간으로 나뉩니다. 또 이 구간별로 핵심을 잘 못 견디면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아예 매출 자체가 아예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각 구간별로 특징과 그 구간을 타파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구간입니다. 처음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순수익도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옵니다. 보통 1년 이내에 이게 결정이 돼요. 이 곡선이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정체 구간을 갈 건지요. 제가 학원을 총 3번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60평대 학원, 그리고 나서 조금 쉬고 제가 뭐 음식점 이것저것 하면서 좀 쉬다가 다시 공부방까지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이걸 다 겪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도 학원을 처음 오픈하고 1년 이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매출과 순수익이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은 뭐 사람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1년 안에 결정이 됐죠. 와, 그리고 대박이다 싶었어요. 이게 근데 바로 1구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고 바로 매출이 어떻게 되냐? 꺾이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었어요. 저희 학원에 아이들 학습 관리해주는 대학생 알바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월급보다 못 벌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저처럼 여기서 매출이 만약 꺾였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만하고 싶지만 그만할 수는 없는 상태죠. 기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월세나 선생님들 월급 혹은 뭐 관리 인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자카야 할 때도 월세는 뭐 기본이고 음식 가격, 알바, 인력, 뭐 셰프, 뭐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들을 나가죠. 심지어 부동산 할 때도 있었어요. 매년 나가는 뭐 공제 비용, 매달 이게 보험료 같은 거 내야 되거든요. 그거랑 아니면 손님 집 보여주러 다니려면은 차 있어야 되잖아요. 차 리스비랑 기름값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없으면 기본 매출 자체가 안 되니까 줄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사실 순수익 곡선이 굉장히 많이 꺾여요. 매출이 조금 줄어들어도 최소한에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최악의 수 2가지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직원을 자르고 내가 더 일한다. 두 번째, 원가를 줄인다. 사실 매출이 꺾인 건 마케팅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재방문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마케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마케팅을 할 시간과 돈을 준비하거나 혹은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처음에 모르고 최악의 수를 뒀어요. 어떻게 했냐? 알바 몇 명을 자르고 제가 학원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평타만이 계속 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맞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마케팅은커녕 내 서비스, 내 수업을 보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학원 실망하는 사람만 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아이들이 끊기만 하는 거죠. 들어오지는 않고요. 편타가 오지, 요금 먹지, 매출은 안 나오지, 일은 많이 하죠. 와, 진짜 짜증난다. 딱 이 상태였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반복을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이자카야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 이때쯤에 또 이자카야 제가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이자카야도 원래 셰프 한 분, 알바 한 분 있었는데 힘들어져서 알바 대신 제가 일을 했고요. 셰프분도 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2번째 최악의 수를 줍니다. 저희 가게 메인이 오코노미야끼였는데 그것도 원가를 낮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양 자체를 줄이진 않았지만 뭐 국내산 쓰던 거를 수입산 쓴다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빚과 함께 싹 망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최악의 수를 두면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프는. 근데 다행히도 이걸 그 뒤로 제가 다시 학원을 오픈했을 때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매출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구간, 이 매출이 정체되는 구간이 오더라고요. 매출은 안 늘고 순수익도 안 늘어나는 그냥 이런 유지가 되는 구간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내가 마케팅할 시간과 돈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좀 뒀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정책 구간에서 순수익이 작긴 하지만 이 돈을 모았고요. 또 제가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수학 공부도 그냥 미리 해뒀어요. 왜냐면 마케팅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때 돈을 벌고 시간을 벌었죠. 사실 이전에도 마케팅을 할 만한 걸 하긴 했었어요.
뭐 전단지 뿌리기나 학원이다 보니까 뭐 동네 맘카페 글쓰기 뭐 이런 건 했어요. 그리고 꽤나 효과를 봤고요. 근데 이 시점부터는 조금 더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아 전략적으로 내가 해야겠다. 그냥 남들 하듯이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 이 전략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뒤로 이 업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진짜 잘된 학원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할 때 전국에 지점을 둔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도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관련 업계까지도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벌 좋고 진짜 수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원장님들의 학원을 막상 보면 잘 되지 않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영업 진짜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 매출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음식점에도 적용해보면 오히려 음식을 진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게 운영 자체를 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 본인이 잘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냥 딱 이 1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 공부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업계 공부를 딱 하려고 앉았는데 뭐하지? 싶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했던 업종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원은 솔직히 오래 했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식점도 이자카야도 해보고 배달 음식점도 해봐서 그냥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동산도 뭐 공인중개사 땄지 부동산 투자도 제가 꽤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업종과 업계랑 헷갈린 거더라고요. 제가 잠깐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업종이라는 단어는 직업적인 부분을 강조한 단어고요. 업계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좀 더 넓은 범위죠. 예를 들어 청소업체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청소업체 사장님이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럼 청소 업종에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청소 업계를 아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청소를 할 줄 아는 것과 청소 업계를 아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아마 사업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단순히 그 일을 잘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미친 듯이 잘하면 모르는데 요즘에는 진짜 미친 듯이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저 솔직히 가르치는 거 자신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또 학원을 잘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그냥 제 고백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마케팅에 대해 혹은 뭐 가게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 업종을 해봤고 또 잘 되기도 해봤고 막 망하기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뭐 소소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신 있고. 근데 이 유튜브를 계속 잘 운영해 나가려면 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잘 하는 것과 또 이 유튜브 업계를 이해해서 유튜브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말하는 거에 자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잘 운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 유튜브 업계에 대한 공부도 더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잘 운영해볼 테니까 그것도 많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노력할게요. 여튼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업종을 잘하는 것, 전문가라는 것과 그 업계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말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마케팅과 순수익 비율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구간으로 도약하려면 정체 구간을 벗어나서 매출과 순수익을 같이 올리는 그 구간, 그때는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하려면 이 업계를 알아야 했었던 거죠. 그럼 이번엔 업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 풍파를 겪고 이 업계 공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다다랐어요. 그때 제가 막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게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상권정보라는 사이트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이 지역의 학원 평균 매출이 얼마지?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 얼마나 내가 확장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싶었어요. 이 사이트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할 예정인 분들은요, 한 번만이라도 여기를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가셔서 상권정보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면 로그인 안 해도 간단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상세 분석도 됩니다. 그 지역의 그 업종의 평균 매출 그리고 업소 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이트를 알고 나서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이버에 몇 개 좀 검색해보면 이런 사이트 나오는 거 알아내서 막 들어가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얼마 안 걸리는데 거의 학원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합쳐서 5천 넘게 들어갔으면서 5천만 원을 쓰면서 이거 한번 검색해보지 않았다는 게 좀 바보 같았어요. 이거로 뭐 매출이 대단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이때부터 업계를 보는 시야가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런 정보도 필요하겠다. 이런 정보도 확인해봐야지 하는 것들이요. 이 사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정도에 오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게 벌써 8, 9년 전이니까 2014, 15 이럴 때 알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8, 9년 전에도 아는 사람은 꽤나 알고 있었고 이거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업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지역의 학원들의 평균 매출은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또 어떤 문구
입구로 홍보하는지 등등 이런 거를 제가 다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때 진짜 별별 거 다 했던 것 같은데 근처 학원 전단지 같은 거 받아 주워보기도 하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각 학원들의 이미지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근처 학원들이 채용 공고 올리면 막 그런 것들도 제가 들어가서 보고 그랬었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개선을 했어요. 어떤 아이들한테 집중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좀 파헤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홍보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걸 강조하는 걸 보니까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처 학원에서 가장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정규 몇 등이 우리 학원 다녀갔다? 뭐 서울대 몇 명 나왔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대학 합격자 몇 명이다? 몇 프로 합격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걔가 잘 갔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학원 홍보야? 공부를 힘들어하는 애들이 와서 우리 학원에서 힘들었지만 이제 잘하게 됐다. 이게 홍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아예 중하위권 전문으로 했어요. 사실 중하위권 이런 아이들은 공부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공부 자체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건지는 더 모르고 앉아있기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런 아이들은 사실 앉아있기만 해놔도 성적이 오르거든요. 문제집 한 권만 풀라고 해도 몰라요. 제가 또 그런 거 기깔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케팅 공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봐요. 제가 잘하는 부분을 그대로 홍보하니까 일단 그만두는 아이들이 대폭 줄었어요. 한 명의 아이가 들어왔을 때 다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이건 당연한 수순인 게 내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오니까 시너지가 난 거예요. 이렇게 제 구매율이 높아지니까 순수익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순수익도 늘어나는데 이 순수익 비율이 이때만큼 이 폭만큼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기울기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왜냐면 확장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이 들어가는 돈들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버는 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탐구가는 이렇습니다. 사실 3구간은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이 단계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간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마케팅 대행을 했던 업체 중에서 매출이 몇천억대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 정도 업체를 감당할 만큼의 시간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하다가 멈췄는데요. 대표님과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런 내용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 지금 구간에 진입한 분들이라면 댓글로 좀 더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각 업체들을 어떻게 매출 올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인데요. 이때 보통 모든 업체의 목표를 딱 하나 잡습니다. 점진적 우상향. 매출이 막 엄청 오르진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1%포인트 이상은 앞서야 순수익 비율이 조금씩 개선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딱 그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당연히 제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 마케팅 대행사나 또 이 유튜브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한 구독자 15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모두 다 제 목표는 점진적 우상향이에요. 막 조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저는 탄탄하게 다져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여튼 근데 이게 되려면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중 3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케팅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운영 시스템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뭐 청소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문의가 들어왔을 때 누가 문의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누가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면 저희 회사는 운영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는 이미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물론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마케팅 시스템에 관한 거예요. 마케팅 시스템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매출이 업계에서 상위권까지 가려면 이 마케팅 시스템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운영 시스템 말고요. 그럼 이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내 고객을 최대한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 고객들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어필해야 할까? 내 상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죠. 저는 바로 이 시스템까지 이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좀 먼 이야기겠지만 매주 하나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회사들의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작은 회사들에게 적용할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적용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진짜 사장이 알바보다 나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순수익을 개선하는 어떤 구간별로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은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어떤 구간에 계신가요? 사업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업한다고 해서 사장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순수익 비율을 개선해나가는 능력 이런 게 하나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1구간, 2구간, 3구간에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중 1, 2구간의 경우에는 업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략적으로 마케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걸 말씀드렸고 상권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업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사장님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